아주 잘했어요. 내가 들어봤더니 잘했더라고요. 고기 사줄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학개론 가게는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 권익공법 TV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공법, 신바람 공법, 권익공법 이상권입니다. 예, 유린입니다. 유튜브 입성한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은 그렇죠. 지도 편달. 많은 지도 판단, 키워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데 분양권이라는 것과 입주권, 입주자로 감정된 지위죠.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장단점을 우리 권익공법쌤 모셨으니까 이 권익공법쌤이 아주 쉽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분양권은 뭐고 입주권은 뭔지 공통점과 차이점, 특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말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요. 단순하면 굉장히 단순한데, 또 많이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또 오늘은 단순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통점부터. 분양권, 입주권의 공통점은 어쨌든 모든 신규주택을 마련할 때 쓰이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신규주택 마련할 때 쓰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신규주택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 또는. 근데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합이죠.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등에 조합원이 새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통 우리 뭐라 한다? 입주권이라고 입주권이라고 한다. 그렇죠.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해요. 청약을 할 거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약하려면 이제 가입 기간이니 무슨 무주택 기간이니 부양가족 수니 뭐니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가지고 청약을 멀리 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방법이 뭐냐 고민해봤더니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 모여있는 곳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 곳에 가서 구축 옛날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분을 인정받고 나중에 새로 집이 지어지면 그 조합원 지위로서 내가 새 집을 받는 거죠. 보통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주권은 이제 청약 통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렇죠. 거죠. 없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도 요만했던 걸 이만하게시니까 당연히 뭐가 남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일반 분양이겠죠. 그렇죠. 이건 청약으로 가지만 조합원 분에 대한 부분은 청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장 가입도 필요 없는 것이고 등등등. 그리고 일반 분양보다도 200~300만 원 정도씩 조합원 분양가는 싸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재개발 재건축 다 조합원 해봤지만 가보면은 보통 일반 분양하는 부분보다 조합원분은 하다못해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무슨 박 안에 에어컨 같은 시스템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플러스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 참 선호했었죠. 동호수 추첨도 먼저 그렇죠. 먼저 하는 거니까. 또 로얄층 위주로 좀 먼저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30대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종호 청약 검색해 보시면 제가 청약 강의를 아주 잘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예. 청약 강의를 했었는데. 전국 최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예, 사드릴게요, 오늘.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30대, 20, 30대 같은 경우는 청약가점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가입 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 수라든지, 무주택 기간 같은 게, 사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산정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청약가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그때가 30대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나 보다. 예. 한 30년 전인가요? 아니죠. 한 10년 전에.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분양권 쪽보다는 입주권을 맞아요. 노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권은 어떤 걸까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지어진 주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약통장 가지고 청약해서 들어가는 주택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아까 말한 바처럼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등 부양가족수 이런 것들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제하고 못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청약 광풍이 불면서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가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완화하면서 다시 아니게 된 거죠. 참 이게 흐름이라는 게요. 어디로 발을 담가야 될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분양권을 노려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입주권을 노려야 될 시기인지 예. 잘 판단하셔야 돼, 그거를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앉아서 할 수는 없어요. 임장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 원하시는 관심지에 가서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돌아보고 적어도 두세 군데 확인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분양권은 예전에는 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주택수에 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또 예전에는 분양권 전매도 많이 가능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청약에서는 이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청약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는 지역인데 분상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지역에 주택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렇죠. 의무 거주 기한도 있다 보니까 맞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전매하려면 결론 기본적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거주 의무 기간 이후에 그리고 또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 분양권을 이제 전매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장점과 단점 등을 보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무슨 뭐 좋은 동 층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 입주권은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분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10에서 20%뭐 저렴하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뭐 로얄층 가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요. 그렇죠.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입주권은 사실 이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사업의 시행자가 그 조합이 되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플라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N방으로 분담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추가 분담은 추가 분담금이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무슨 뭐 내가 종전주택에 대한 부분에 뭐 2억 원에 대한 샀는데 평가받은 건 1억 원이었고 뭐 새 집은 3억이어서 2억을 더 내라 이랬는데 나중에 여러 등등 비용이 올라가는 바람에 아니다 3억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추가 분담금이 생겨서 한참 또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 단점이 있죠. 요즘은 또 추가 분담금도 추가 분담금이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초안 그렇죠. 예, 재건축 초과의 환수 금액도 생각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얼마가 나올지 그렇죠. 예전 금액은 나오지만 예.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례가 예전에 뭐 이렇게 한남동의 일부 사례가 맞아. 좀 있고 그 이후로는 유명무실해져서 그렇죠.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안 나와봤으니까 뭐 시뮬레이션 돌린다고 얘기 돌린 건 돌렸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유권 해석도 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추가 분담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주택인 구축을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초기 분담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많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은행 금리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 아니면 청약해서 내 가점을 생각해 보고 등등등 청약 수익 생각해 본 다음에 일반 청약일 때 내가 어느 정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몸테크라고 하죠. 몸테크. 몸테크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이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래되고 녹물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화장실이 30평대도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주변 여건은 상당히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맞아요. 사실 거주로 이렇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버티면 돈 되니까 하는 거죠. 예, 버텨야 되죠. 이제 그 상황 따라서 지역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입주권이 좋다, 네. 무조건 분양권 좋다가 아니라 맞아요. 지역에 대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최소한 몇 군데 중개업소가 상담 받아보시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거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 임장을 꼭 하셔서 임장해야 돼요. 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입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맞는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재개발, 재건축의 단계가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그 단계가 어딘지 그러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뭐 기본적으로 뭐 정비 구역 정해졌는지 그다음에 뭐 조합의 인가가 됐는지 그렇죠. 그 전에 무슨 뭐 재건축이면 안전단 통과됐는지 사업 시행계 통과됐는지 관리 처분계 인가된 건지 그럼 언제부터 전매 제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못 파는지 등등등 예? 이런 것들 세금은 뭐가 달라지는지 어느 시점부터 싼지 따져봐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 처분계 인가되고 나면 그땐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기 때문에 세금이 비싸져요.
관천은 이제 뭐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 그죠? 부시는 거죠. 예, 부시기 전단 바로 직전 단계, 예, 철거 입주 철거 전 단계니까. 관리처분객 인가 이후 철거가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입주권을 활용할지 많은 걸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아무리 봐도 젊은 층들이 이제 청약 쪽에 기댈 수밖에 또 없는 이유도 뭐냐면 또 요즘에는 또 분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큰 돈이 없어요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을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 광풍 남는 건 청약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공무원들 특별 공급에 세종시 뭐 등등 뭐 살지도 않으면서 나온다. 속 터지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러면서 돈 3억 3억 빼고 튄다, 먹튀하고 이러고 우린 법대로 했다. 이거는 국민 감정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정서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친다고 했더니 엊그제 보도받더니 여전하다. 이거 어떡하면 좋죠. 분양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이종호 청약도 많이 아주 잘했어요. 내가 들어봤더니 잘했더라고요. 고기 사줄게. 그래서 말 들어보시고 판단을 잘해보세요. 부동산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100년지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노후가 어떻게 바뀔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노후도 내놓고 또 자녀분들한테 그럼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살 수 있느냐를 물려주는 거니까. 내 새끼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를 저는 좀 이렇게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이 영상 보시는 거겠지만 앞으로 입주권, 분양권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 내가 입주권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고 분양권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뭐 이렇게 전문가다운 이렇게 속 시원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조금 알아요. 입주권 분양권의 전문가를 모시고 정말 속 시원하게 입주권 분양권을 속속들이 파헤쳐본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고리쌤 모시고 올려드릴 테니까 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달TV와 부동산 학기론 이종호 TV, 부동산 권익공법 이상권 TV도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